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알아. 아빠가 그닥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하는 건 뭐냐면, 저자로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 제가 되게 즐겁게 잘 산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매일 글을 쓰면서 되게 인생이 즐겁고 좋아졌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아 나도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면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여튼 딸에게 하는 변명입니다. 매력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되게 너무나 부족한 점이 태생적으로 많지만 죄송합니다. 쓰기의 말들, 은유 선생님 글은 언제나 진리죠. 예. 글쓰기에 투신할 최소 시간 확보하기. 글을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일상의 구조 조정을 권한다.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출근하면서 술도 마시고 드라마도 보고 잠도 못 자고 글도 쓰기는 웬만해서 어렵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다. 정답입니다. 제가 사람들 항상 얘기해요. 제가 글 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저녁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제가 한 달에 저녁 약속을 한 번, 두 번 정도 정말 필요치 않을 때는 잘 안 갑니다. 뭐, 우리 사장님 혹시 안 오셨죠? 제가 사장님 전화는 저녁에 오면은 9시 이후에 걸려오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와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른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불러내시더라고요. 하여튼 왜냐? 저녁 약속을 안 해야 새벽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새벽 시간이 책 읽고 글쓰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코끼리와 벼룩, 찰스 앤디라는 분이고요. 남보다 낫기보다 다르게 되자. 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여러분 남보다 낫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쟁을 하는 거는 너무 소모적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남보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낫기는 어려워요. 남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다르게 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책으로 메리언 울프가 원래 이 책으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액을 했죠. 사람에게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첫 번째 늑대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데다 증오로 가득해. 두 번째 늑대는 평화를 좋아하고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네가 젖을 주는 늑대란다. 전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그 네이버 뉴스라든지 댓글을 멀리하고 책을 읽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렇게 그 막 분노를 자아내는,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런 어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 사람들이 이래? 막 나라고 하는 게 그것만 계속 보면은 점점 더 겁이 나요. 그럴 때는 저는 조금 닫아두고 책을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 정말 좋았어요. 존 헤네시. 외부의 봉사 요청을 받을 때 단 세 가지 필터를 이용했다. 해당 조직과 그들의 활동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인가?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봉사인가? 이 봉사 기회는 나의 학습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를테면 북바의 북의 김진양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독서 일기를 가지고 강연을 한번 하실래요? 라는 그게 왔을 때 세 가지 필터를 하는 거죠. 자, 북바이브과 출판이라는 시장은 얼마나, 그들의 활동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잖아요. 출판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잘. 저는 그래도 명색에도 1년에 200권 읽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학습과 학습과 성장 이바지예요. 제가 이거를 강연 이거 자료를 한 일주일간 준비를 했거든요. 틈날 때마다 그냥 이걸 했는데 1년간 읽은 책을 쫙 정리하는 게 저한테도 공부가 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좋은 공부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가 나오기, 부당한 갑질은 참지 않는다. 부정한 비리는 밝혀내고야 한다. 싸움을 걸어온 자는 끝까지 무릎을 꿇린다. 상대가 누가 됐든, 상대가 누가 됐든. 자, 여기서 나보다 약자에게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나보다 센 놈한테 이렇게 가야 돼요. 나보다 센 놈한테. 자,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저 이 얘기, 엄마의 그 아이 육아에 있어서 대화법에 대한 책인데요. 아이에게 수저 좀 넣어줄래? 라고 했을 때 저 공룡 만들게 해야 돼요 라고 하자. 알았어, 다 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얘기해줘 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건 부탁이다. 근데 엄마가 밥 먹을 때 자기 스스로 나한테 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강요다.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흔히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부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게 부탁인 거예요. 상대에게 거절의 자유가 없을 때는 그건 강요라는 거죠.
좋은 책입니다. 산자들, 장강명 작가님의 이 단편집인데 너무 좋았고요. 현수동 빵집 삼국지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인데 사실 이야기가 소설을 봐야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블로그에 하여튼 뭐 저는 장강명 작가님 되게 존경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노력광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고 요즘 연재하시는 한겨레 토요판인가 당신도 책을 써야 한다라는 그 연재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쇠퇴하는 아저씨 사회의 처방전. 지식이나 정보의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고전으로 대표되는 교양적 지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아저씨 세대들이 어려운 사회,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은 금세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에 좋은 대상이 고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입니다. 악망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난 할머니, 유튜브 스타로 인생 역전하다. 할머니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 한 손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평생 직업을 얻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쓴 리뷰입니다. 그리고 플라이백, 박창진 사무장님의 책이고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다음 책에 자료 조사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제 다음 책이 이제 2월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출판사의 초코가 이미 넘어갔고 교정 작업 중이고요. 2월에 나오는 책의 그 가제가 딴따라는 어쩌다 투사가 되었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했고요. 되게 와닿았던 대목이 그거예요. 왜 굳이 약자를 위한 보호막조차 없는 사회에서 이 처절하고 외롭고 질게 뻔한 싸움에 나섰냐고 묻는다. 내가 아무리 투사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자고 외친들 무엇이 바뀌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다고.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우 선생님 책이고요. 무엇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 아무리 걱정한들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다.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사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고 미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만 보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스님 책이고요. 아이에게 독서를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라는 책이죠. 정말 좋은 책이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을 소개한 꼬꼬도 이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가장 이 조회수가 높아요. 10몇만 회가 나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엄마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을 봤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페인트라든지 막 이런 책 소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읽고 아이가 성적이 오르려면 책을 봐야 되는구나 까지만 보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아이에게 무슨 책을 읽힐까는 별로 이제 그래서 제가 역시 어렵구나 출판 시장이 이래서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치마만 푼다 홍보지 아디치의 엄마는 페미니스트라는 책에서 그랬고요. 여자아이는 어떠해야 한다는 잣대로 재지 말고 그 아이가 가장 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재어줘.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공부의 미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걸 읽고 제가 약간 제가 좌절한 게 그럼 난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아직까지도 나는 갈 길이 먼데 충만하고 준비되고 정확하기까지 거리가 먼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의 미래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100 인생 그림책. 이 그림책 되게 괜찮았어요. 100장에 이렇게 일러스트로 된 건데 제 나이 딱 52세에 대한 얘기. 이루지 못한 꿈도 많지만 괜찮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포기가 가능해요. 어차피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젊어질 수 없고 더 이상 멋있어질 수 없고 갈수록 점점 더 괜찮아요. 그래도 작은 것에도 막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팩트 플리스 원래 나온 최고의 책 중 하나죠. 우리는 세상을 오해하고 있고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다. 책에 나오는 10가지 본능을 이해하고 통제할 때 낙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땐 가장 긍정적인 경우를 예상하자.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라는 책에서 중간에 이제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줄까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많은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하는 생각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애가 되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0.몇 % 영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책을 골라주는 수준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이걸 못 따라가고 독서 책이 점점점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가져와서 읽어주는 책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아이에게 수준에 맞는 문장 구조가 쉽고 어휘가 간결한 책을 읽어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소리내어서 아이에게 계속 읽어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들려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우리가 OECD, 그러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쪽은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되게 와닿았었고요. 지니 정유정 작가의 소설 중에서 중간에 남자 주인공의 독백이었는데요.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7년의 밤같이 약간 되게 하드보일드하지 않고요. 약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소설이었고 재밌는 소설입니다. 아메리카나 치마마군다 아디치에 역시 그렇고요. 미국인들은 흑인 인종차별에 대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를 내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재밌었습니다. 분노를 유머로 승화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 두 분의 아디치에와 이 은유 선생님 두 분의 이제 대담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미리 이제 읽었던 책이었고요. 이 책도 또한 되게 많이 무거운 이야기였고 요즘도 또 사실 김영균법도 그렇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공적으로 문제 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 이게 전 항상 참으라고만 얘기하고 네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지. 네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너는 좀 더 나은 환경. 약간 이렇게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되게 힘든 지경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는 얘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작가는 올해 발견 중 하나죠. 지금 가장 핫한 이 신인 작가고요. 이런 신인 작가가 심지어 SF 작가라는 것도 전 되게 놀랐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저는 이것이 약간 그 결혼과 육아에 대한 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결혼과 육아에 대한 무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나를 읽기 싫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 미국에서 사는 이 한국인 엄마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읽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 또한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영어 공부법에 대한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조우성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한비자를 이제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이 현대 경영서적으로 이제 새로 해석한 책인데요. 천하에는 확실한 이치가 3가지 있다. 지혜가 있어도 공을 세울 수 없는 경우, 힘이 있어도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 강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경우. 이걸 인정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인정을 못합니다. 니들이 일만 좀 더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르겠지. 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왜 우리가 어깨 1위가 안 되는 거야? 니들이 노력을 안 한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덴마크어로 행복이고요. 그 비행기 기내에서 기내 난동을 부리는 경우를 봤더니 왜 어떤 경우는 일반석으로 바로 입장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1등석을 지나서
일반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1등석을 지난 사람들이 기내난동을 더 많이 부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조사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분노의 사회에서 그 테러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에서 늘 살던 그 가난한 파키스탄에서 살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와서 잘 사는 그 유럽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분노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그 구조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메시지였습니다. 진화한 마음. 이거 약간 재밌었어요. 왜 우리가 뒷담화를 좋아하는지. 나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의 뒷담화가 되게 진화적으로 이제 장강면 정말 부지런하시죠. 죄송해요. 이분이 책을 워낙 많이 쓰세요.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이라서 또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SF 장르로 이제 그랬는데 이 대목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의 시간에 지각했다가 칠판에 적힌 문제가 숙제인 줄 알고 열심히 끙끙대면서 풀면서 이번 숙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며칠 만에 풀어서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까지 통계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라는 교수가 생각해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공대를 나와서 영업사 하다가 통역사하고 드라마 PD, 예능 PD 막 다양한 직업 하냐는데 저는 이게 제가 책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온갖 일에 다 도전하고 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이건 아예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대목이 이 대목이고요. All About Happiness, 이 책을 그 목차가요, 1장이 행복은 관계에서 그려줬어요. 2장 가족과의 관계가 힘든가요? 3장 나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세요. 이것만 딱 봐도 대충 이렇게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 힘든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하는, 그래서 그럴 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가족 때문에 힘든 건 어쩌면 나 스스로와의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저자들을 만나서 김혜낭 선생님이라든지 아까 저기 행복의 기원을 쓰신 서은국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빌트 로마 아그라왈이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건축 구조학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이런 그 비유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책을 재밌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강의 면적은 찻잔 받침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물을 끌어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의 여름 손님, 어떤 영화의 원작일까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영화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견디는 법을 배우죠. 견디는 법을 배우는 데 가장 좋은 건 독서입니다. 갤러리 북, 이게 이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 해놔서 제가 적어놨었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래, 김금희 작가님 책 너무 좋아요. 너는 가끔 있는 것 같아. 너가 되게 운이 좋은 아이라는 걸. 내가 뭐가 운이 좋니? 운이 좋으면 이렇게 몇 년을 유명고시를 못 붙고 내 떨어지고 이러겠어? 그 못 붙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게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몇 년을 네가 유명고시를 재수 삼수하는데 집에서 도와주니까 네가 그걸 하는 거지. 라는 얘기 있고요. 그림 속에 너를 숨겨놓았다. 한겨레 신문 기자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퇴직 후에 그림 그리면서 전시회까지 하시는 분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소질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소질은 없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소질이다. 그놈의 수수각, 공무원 분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책 쓰면서 누군가의 간섭도 없고 보고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 저는 이게 글을 쓰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이 오빠, 이 그 판소리를 하는 이 준이 오빠 발달장애 청소년인데요. 이 아이가 어려서 발달장애니까 아무래도 막 뭐 이렇게 소리 내고 두들기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풍물을 시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깽가리하고 징하고 두들기다가 애가 판소리의 달인이 되어서 공연도 다니는 막 그런 되게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 역시 좋은 책이죠.
내 인생의 과업, 나의 소명을 발견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크호스가 제가 올해 읽은 감히 최고의 책 중 하나인데,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장강면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우리가 왜 그동안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고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이 책에서 나오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어야 우수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네가 우수해지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 이거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아니에요. 자, 뭐냐면 표준화 시대에는 우수하고 난 다음에야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우수해지기까지 경쟁에서 탈락되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교육에서도 그렇고 입사에서도 그렇고 취업과 승진에서 많은 경우가 탈락할 때마다 불행한다고 느끼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네가 무엇이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걸 즐겁게 하다 보면 언젠가 네가 우수해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크호스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되게 좋은 교과서 같은 책이고요. 다크호스, 이 얘기 나중에 또 평균의 종말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너에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참 아버지에게 진짜 얘기합니다. 왜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면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방식은 다르다. 되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충고가 가득한 책이고요. 장영희 선생님 에세이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짝사랑이야말로 젊음의 특권 아니 의무다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스릴러를 보고 제가 그냥 스릴러에 입문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권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적어놨던 겁니다. 더글라스 케네디, 요한 에스펠, 정유정, 마이클 코넬리, 리차일드 고요. 목격자는 피곤해.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 근처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억이 약간 SF적인 판타지물이에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100년 전 그 사람들이 죽은 묘지에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허망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아기 때도 죽고 애 때도 죽고 못질하다가 죽고. 근데 그게 비하면 요즘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에 보면은 자기 개발서라든지 경제 경영 서적에 있어서 추천 도서들을 수십 권을 이 안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책을 읽고 나면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겠다를 한 두세 권 정도는 적어도 건질 수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대단할 것 없지만 위로가 되는 말. 진짜 김보통 작가님도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제가 약간 이렇게 슬프다고 생각해요.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다작을 하세요. 장강명, 김보통 다 너무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분들 새 책마다 쫓아가는 것만으로 되게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쩔 수 없이 200권을 저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김초엽이라든지 또 새로운 작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되게 다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죠.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한 선생님. 산대놀이에선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구경꾼이 일제히 환호한다. 소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각자의 골방에 틀어박힌 수천 혹은 수만 명의 독자가 문장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되게 좀 공연과 이 독서의 어떤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 모임 꾸리는 법. 이 책 읽고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꾸릴 때 한 10명 정도는 모아야겠구나. 그래야 한 두세 명 빠지더라도 7이 독서는 꾸리는 법을 했었고요. 저는 이 모임도 나름의 저는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책 100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까 그 김웅준 그놈의 소속감을 쓴 작가고요. 책을 저는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재밌잖아요. 그 책의 저자의 첫 번째 책을 꼭 찾아서 읽습니다. 보통 첫 번째 책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 수험 공부법에 대한 책이었고요. 산만한 사람을 위한 공부법. 쓸만한 인간. 그러니까 하정우의 글과 또 다른 맛이 있고요. 보면서 정말 이 배우도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걸 이렇게 했고요. 왜? 영화 하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 되거나 배우가 되거나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순간 영화를 보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막 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래서 좋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자. 특히 책에 대한 하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쇠퇴한 아저씨 사회를 위한, 세대를 위한 처방전의 작가고요. 되게 좋았었어요. 창의성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유로운 도전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에게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녀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병,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던 책이고요. 거기서 이 위암 사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저자에게 힘들게 했던 말들 적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의 종말. 아까 이 다크호스를 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이 좋으면은 그 책의 첫 책을, 그 저자의 첫 책을 읽는데 평균의 종말이고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다크호스보다 이 책이 더 좋아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 이제는 평균의 시대가 강요하는 속박에 제한당할 필요가 없다. 개개인성을 중요하는 시대.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 있다.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이다. 저는 보면서 이 평균에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게 언제일까요? 그게 10대 학교 다닐 때예요. 평균에 맞춰야 되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평균에 맞춰야 되고 이 조직의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 50 이후에는 이런 평균, 기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 원하는 삶을, 개개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가특보. 역시나 저는 이제 이런 작가특보 이런 거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쓴 이 작법 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걷기가 소재를 걷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먹기는 약간 체념에 가깝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시간만 주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자.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글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마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고요. 역시 또 같은 시리즈죠. 박재식 작가. 삶에 지칠 때 작가가 뭐지? 이 책이 저는 이 작가특보가 3권인데 혹시 다른 두 분의 작가님이 계시나 겠죠? 작가특보가 3권이 나오는데요. 그 3권 중에 저는 이 책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와닿으시면 그 다음 책들을 찾아보시고요. 아마 그 이유는 다른 2권이 그 만화가이고 일러스트 작가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저는 글을 쓰는 도중에 백업을 잘하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백업을 하는 저만의 나름의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저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요. 저 자신한테 메일을 남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초보를 남한테 보내면은 특히나 제 편집자 가끔 제 출판 에이전트가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이거를 출판사에 이제 보내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PD님의 저자로서의 명망을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원고는 절대 보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노트북에 켜놓고 아무리 들여다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오탈자가 종이에 이렇게 뽑아놓고 보면 꼭 보여요. 자, 그 상태가 사실 되게 좋은 백업인 거죠. 종이로 해놓으니까 노트북이 날아가고 심지어 지메일이 다 날아가도 이 출력한 종이는 남아있으니까요.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백업을 잘하자. 중요합니다. 노력이라 쓰고 버티라 읽는 한재우.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 책의 저자죠.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났다.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상사가 술을 안 마실 거면 퇴사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이분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훈훈한 엔딩이긴 한데 전 이걸 보고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운 건 상사 갑질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이 조직 생활에서 받는 상처가 되게 크다라는 걸 느꼈었고요. 페인트 너무 좋았어요. 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받은 소설이고요. 만드기나 약간 이런 괴와 함께 하고요. 내 안에도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와 놀아주는 일이 나에겐 글쓰기다. 맞아요. 자,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여임시키 책 읽어서 뭐 할래? 요즘 제가 항상 이러려고 아버지 제가 책을 읽었나 봐요. 그 시절 상처받은 나를 위한 위로가 저에게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저자. 되게 읽으면서 많이 좀 부끄러웠던 386들의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책이었고요. 시간 관계에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7년간 치매에 걸린 아빠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였고요.
포고독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열보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느냐인가. 여기서 때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습지의 시가 때로가 때때로가 아니라 타임리, 그러니까 타임리라는 거죠. 오픈이 아니라 타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배웠을 때 바로바로 이제 이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나무는 나무의 육아 원칙은 최대한 멀리 떼어놓기. 그래야 자신의 그늘 밑에서는 절대 자식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되게 재밌었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100년을 사는데 내가 10대, 20대 때 만들어진 나의 모습으로 100년을 살 수는 없어요.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 업글 인간이 등장했다. 되게 와닿았고요. 참고로 이 트렌드에 관련한 2020 책이 3권 정도 있는데요.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이 있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이 있는데 3권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가독성이 높습니다. 빈곤의 여왕.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